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부터 교육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입니다. 우리사주조합에 출연금 금액이 있는 경우 금액 칸을 더블 클릭하여 도움창에 입력합니다. 입력한 금액은 일반 400, 벤처 1500 칸으로 공제되며 해당 금액은 정산명세 탭 43번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항목에 반영됩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공제입니다. 마찬가지로 금액란에 입력된 금액이 공제되며 정산명세 탭 44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항목에 표기됩니다.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이고요. 특정기간 장기집합 투자증권에 가입한 경우 600만원 한도로 40%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장기집합으로 선택하게 되면 정산명세 탭 45번 항목으로 반영되며 청년 항목으로 입력한 경우 46번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으로 반영됩니다. 관련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간소화 자료입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입니다. 공제금액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 없는 것으로 하여 공제액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초과해도 합산되는 케이스가 있으니 이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해당 항목은 자동 계산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산명세 탭 48번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란에 자동 반영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세액 감면입니다. 해당 칸을 더블 클릭하여 외국인 근로자 세액 감면 도움창에 입력된 세액이 감면됩니다. 입국 목적과 감면 기간인 시작일과 종료일 입력이 필요한 경우 도움창 내에서 입력하면 됩니다. 세액 감면 중소기업 성과 공유 등 세액 감면입니다. 입력 방법은 좌측 감면 소득란을 더블 클릭하여 알맞는 비과세 코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T30 성과 공유 경영 성과급 감면, T40 핵심 인력 성과 보상 기금 감면, T41 핵심 인력 성과 보상 기금 감면 중견, T42 중소 청년 근로자 성과 보상 기금 감면, T43 중견 청년 근로 성과 보상 기금 감면. 감면 소득 도움창 내에서 해당 코드와 추가 입력란에 해당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금액의 경우 감면 세율이 적용되어 자동으로 세액 계산되며 추가적으로 중소기업 성과 공유 등 세액 감면을 더블 클릭하는 경우 해당 도움창 내에서 감면 시작일과 종료일을 넣으시면 됩니다. 입력한 금액은 52번 조세특례제한법 53 제외에 반영됩니다. 세액 감면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입니다. 입력 방법은 이전 안내드린 중소기업 성과 공유와 동일합니다. 감면 소득 더블 클릭한 후 비과세 도움창에서 T50 내국인 우수인력 소득세 감면 코드와 추가 입력란에 해당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세액 감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란을 더블 클릭하여 도움창 내 감면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한 금액은 이전과 동일하게 52번 조세특례제한법 53 제외에 반영됩니다. 조특법 30 중소기업 취업 감면입니다. 조특법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 감면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경력단절 여성, 중증 환자를 제외한 장애인의 경우 입산 연월에 따라 50%, 70%, 90%, 200만원 한도로 구분됩니다. 급여 계산 시 기존의 소득세가 공제되기에 해당 칸을 더블 클릭하여 최종 정산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 감면 도움창 내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입하여야 하며 입력하는 금액은 정산명세 탭 53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반영됩니다. 근로소득 세액 공제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받는 공제 항목이며 프로그램에서는 자동 계산됩니다.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되며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는 산출세액의 55% 공제, 130만원을 초과한 경우 누진금인 71만 5천원 더하기 130만원 초과분의 30%가 계산됩니다. 바로 옆 세액공제 금액 한도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녀세액 공제입니다. 공제금액은 자녀에 대하여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부터 30만원씩 추가되는 항목이며 출산 입양은 올해 출산 입양이니 당해년도 출산한 경우 첫째인지 둘째인지 구분값을 확인하여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항목은
정산명세 탭 37번 자녀란의 항목에 반영됩니다. 세액공제 연금계좌 항목입니다. 연금계좌 불이백란을 더블클릭하여 과학기술인 공제, 연금저축, IRP, ISA 등 알맞는 항목을 기입하게 되면 총급여 수준에 따라 15% 혹은 12%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이 됩니다. 해당 항목은 공제 순서 규정에 따라 후순위로 공제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특별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입니다. 올해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가 있는 경우 일반 12%, 장애인 15% 공제율을 적용해서 세액 감면해 줍니다. 입력 방법은 부양가족 명세 탭 보험료란을 더블클릭하여 입력 가능하고 입력된 자료는 정산자료 입력 탭 61번 보험료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입니다. 총급여 3%를 초과한 의료비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니 이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입력 방법은 의료비 지급 명세 탭을 작성하시면 되며 실손 의료보험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명세 탭 실손 의료보험금 항목에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한 금액은 정산 명세 탭 62번 의료비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교육비 공제입니다. 보장성 보험료와 입력 방법은 동일합니다. 부양가족 명세 탭 교육비 항목을 더블클릭하여 입력하시면 되고 입력된 자료는 63번 교육비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일반 300만원, 대학교 900만원이라는 각각의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 메시지가 발생하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따른 종합사례입니다. 본인의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본인의 의료비 200만원, 형제자매 강도균님의 의료비 500만원, 배우자 김윤아님의 교육비 500만원, 자녀 강윤석 군의 교육비 120만원입니다. 해당 사례를 프로그램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부양가족 명세 탭 하단 공제 항목별 명세 탭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양가족 클릭한 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일반인지 장애인인지 알맞는 구분값에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 지급 명세 탭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의 의료비 200만원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입력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형제자매 의료비 500만원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실손 의료보험금이 발생한 경우 옆에 있는 실손 의료보험금 칸에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비입니다. 교육비도 부장성 보험과 마찬가지로 공제 항목별 명세 탭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교육비 500만원, 자녀 교육비 120만원이었기 때문에 금액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초과한 금액이 있다면 이렇게 한도 메시지가 발생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한 금액은 정산자료 입력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칸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 상세 내역 발생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700만원 입력했지만 보게 되면 공제 대상 금액은 490만원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비를 3% 초과한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7천만원이 이제 연봉입니다. 7천만원의 3%가 210만원이기 때문에 700만원에서 210만원을 뺀 금액 490만원이 실제 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해당 공제 대상 금액에 요율을 곱해서 요율을 곱한 금액이 실제로 세액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상세 내역 확인해 주시면 되고 교육비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알맞는 항목으로 금액이 입력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데이터는 정산 명세 탭에서 확인 가능하며 61번 보험료, 62번 의료비, 63번 교육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금 전 입력했던 내용입니다. 입력한 내용은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지출액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장성 보험료 간소화 자료입니다. 의료비 간소화 자료입니다. 교육비 간소화 자료입니다. 표준세액 공제입니다.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연 13만 원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프로그램 내에서는 결정세액이 유리한 쪽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정산자료 입력태 표준세액을 더블클릭할 경우 표준세액 공제 계산 도움창이 발생하며 세부 내역도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금액은 정산명세 탭 66번 표준세액 공제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부터 교육비 공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